하고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수집화, 수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그 수 개념 그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수하고 숫자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그랬지? 뭐라고 너무 조그맣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 좀 더 크게. 수는 개념적인 거고 숫자는 문자로 표기하는 거. 문자.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 그게 숫자 이렇게. 근데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수를 문자로 표기한 그 표기를 보고 여기에 그 숫자다, 수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가끔 가면은 혼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자신이 판단하셔서 이거를 수라고 불러야 될지 숫자라고 불러야 될지 결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를 만들 때 인류가 수를 만들 때 동물들도 수 개념이 있다고 그랬고 숫자는 없지만 수 개념이 있다고 그랬고 인류도 아주 원시 시대 때 수 개념이 있었고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수는 카운팅을 위해서 만든 수예요. 그러니까 세기 위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걸 위해서 수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수는 이제 자연수에 해당하죠. 그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지난 시간에 그 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꼬맹이 2살 이전에 걔는 도대체 수의 세계가 어디까지일까? 걔가 100만, 1000만, 1억, 1초 다 알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의 크기도 이게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더 큰 수가 필요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가 지금 다 지나서 무한히 많은 자연수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를 답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답을 해요.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는 1, 2, 3, 4 같은 거야 이렇게 답을 한다고요. 근데 1, 2, 3, 4가 그 수일 수는 없죠. 어떤 수를 내가 지칭하는 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 수의 이름이지. 그거 가지고 그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학생에 대해서 제가 누구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말해주면 나한테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필요했던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은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가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현대수학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좀 빠르게 합시다. 수가 뭐라는 걸 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해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이게 이제 수는 굉장히 무한히 많잖아요. 그럼 무한히 많은 수를 다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두 가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묻지 말고 받아들이자 해놓고 그 두 가지로부터 나머지 그 둘만 받아들이면 그 둘로부터 나머지 수들에 대해서는 요 수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은 그 방법의 기본은 그 연산에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묻지 말고 받아들이기로 한 수, 그 두 개의 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영하고 1. 이 연산의 입장에서 0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덧셈에 대한 상등원. 그걸 우리가 0이라고 표기한 거고요. 1은 곱셈에 대한 상등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물어보자.
덧셈하고 곱셈이 다른 연산이야? 아니면은 관계지어져 있는 연산이야? 다른 연산입니다. 어떻게 달라? 왜 달라?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음. 덧셈에 대해서도 가왕근이고 곱셈에 대해서도 가왕근인데 이제 그 군을 이루는 집합 안의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 자체를 물어봤는. 잘 모르겠습니다. 곱셈하고 덧셈은 다른 연산인데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어떻게 관계되어 있어? 근데 완전히 서로 상관없는 연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덧셈이라는 실수에서의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함수에서 두 함수를 합한다. 이게 함수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죠. 이항 연산이죠. 함수 하나 가지고 또 다른 함수 하나 가지고 합하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연산이죠. 합이 연산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합성이라는 것도 연산이죠. 두 개 가지고서 합성한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죠. 그럼 그걸 이제 전체를 같은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집합을 그냥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전단수 함수 집합으로 제한을 하자고. 그러면 그 전단수 함수 집합에서는 합도 정의가 되고 합성도 정의가 되죠. 전단수 함수 집합이 아니면 합성이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잖아. 이쪽 상이 저쪽에 정의역이 속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하면 그 집합에서 합이라는 연산이 있고 이 합성이라는 연산이 있다고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연산이다. 이런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별개의 연산이잖아요. 합성을 어떻게 합하고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별도의 연산이라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 두 개의 연산은. 그와 비슷하게 실수집합에서 덧셈이라는 연산하고 곱셈이라는 연산인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연산은 서로 다른 연산인데 이들은 조금 관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어? 뭐 초등학교 때 보면 2를 곱한다. 그거는 두 번 더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한다. 그 실수의 연산 법칙 세 가지 뭐 기억나세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 마지막 분배 법칙이 합하고 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뭐죠? 제일 마지막에 씁시다. 뭐였죠? 아무도 말을 안 해? 이 시간에 있었나? A 곱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B 플러스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이죠.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했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에다 2를 곱한 것은 이렇게 해봐요. 1에다 2를 곱한 건 이거대로 이 2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2라는 수는 다른 게 아니라 1에다가 1 더하기 1한 거다. 그죠?
2는 1 더하기 1로 정의 1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1 더하기 1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지?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이 뭐 이거 다 같은 거지만 어쨌든 뒤에 쪽만 초점을 맞춰서 뒤에 나오는 1이 곱셈에 관한 항동원이다. 그 성질을 쓰면 이건 뭔가 같죠? 1과 같죠? 이거 앞에가. 네. 곱셈에 관한 항동원 요걸 이해를 해버리자고요. 요건 그냥 놔두고 요것만. 그러면 이게 1이죠. 더하기 1.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본 거죠. 어떤 수에 여기 1이라고 제가 썼지만 어떤 수에 1을 곱하는 것은 그 수를 두 번 더하는 것과 같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분배 법칙이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셈하고 덧셈이라는 연산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연결 고리가 분배 법칙. 이해하셨죠? 근데 완전히 무관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이건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리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덧셈으로 우리가 표현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수 집합이 실수로 확정이 되면 그 집합에는 자연수가 아닌 수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개 곱한 것을 덧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의 연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0하고 1로부터 0하고 1 두 개로부터 다른 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뭐죠? 전체 필수 집합으로 쓰면 그냥 R이지만 그냥 이 R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R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연산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필수 집합에는 그냥 이게 어떤 걸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덧셈이라는 연산과 곱셈이라는 연산을 한다. 그리고 이 0하고 1은 0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 1은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고 이 두 종류의 연산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덧셈에 대해서 4가지, 곱셈에 대해서 4가지,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1학년 때 보신 적 있죠? 덧셈에 대해서 4가지는 뭐야? 첫 번째 결합법칙 첫 번째 두 번째 중앙법칙 세 번째 항등원의 문제 0이라는 건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런 거라고 쓰여야죠. 어떤 필수 집합에 0이라는 게 있는데 0은 어떤 거냐면 이 S.T.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모든 걸 만족하는 영어로 서치 서치 대시에 이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임의의 수에다가 0을 더하면 앞에서 더하든 뒤에서 더하든 이건 사실은 이 교환 법칙 때문에 여기다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하고 이거는 두 개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연산이라 하더라도 항등원은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오른쪽에서 연산을 하든 왼쪽에서 연산을 하든 항상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실수 집합은 이게 항상 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 여러분 행렬 배웠나?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선생님께서 안 했어? 아직 이제 아니, 시작.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여간 행렬의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가환이 아니에요. 행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하는 건 가환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행렬도 역행렬을 갖는 행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만 다 모아놓으면 곱셈을 관해서 여번이 있고 항등원이 있는데 가환은 아니라고. 그럴 때는 이게 없으니까 항등원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써줘야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아서 이거랑 같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수를 배울 때는 이것만 만족하는 건 오른쪽 항등원, 이렇게 되는 건 왼쪽 항등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 항등원하고 왼쪽 항등원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다른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게 연습 문제로 나와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 하나? 수능이었나? 모르겠다. 하여간 이거. 그 다음에 항등원의 존재 다음이 여번의 존재죠. 여번의 존재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지금 기호 쓰는 게 뭔지 기호를 막 쓰는데 이런 기호 막 쓰는데 괜찮죠? 그 뜻 아시죠? 네, 모든 네, 이거는 어떤이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한다. 응? 요거를 모든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이라는 말로 읽어도 돼요. 어떤 거라도 이런 뜻이야.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튀지 않게 있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거 들어와야 되는 내용인 거 아니야? 아이고. 응? 아직은 화면을 안 켜놨어요. 그러냐? 잘했다. 어떻게 야 그때 그걸 왜 지고 와서 이야기하냐? 한 가지라는데. 이거 녹화해놔가지고 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봐주면 돼. 안 봐줘서 문제지. 말이 안 되면 바로 즉각 요구를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격으로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응? 몰라. 그래도 이거 못 들어도 이거 알겠지? 알 거라고 믿어지지 동료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안 돼. 응?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다가 오른쪽에서 더해서 또 그리고 여기다가 왼쪽에서 더해서도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 네. 이 팀즈 카메라 각도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 이 노트북 카메라구나. 있으면은 거기서 말을 목소리가 안 나와. 자기 목소리를 저거 하고 마이크 켜고 말하면 되는데 이 화면 볼 수 없냐? 아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조그맣게 있어. 그걸 키워봐. 그러면 거기서 보이잖아. 그걸 고정하면 돼. 고정. 아닌데. 고정. 잠시만요. 이게 윤동격 쓴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거 안 켜진 거 같아. 그냥 하자. 어쨌든 각도가 대충 됐지? 네, 됐어.
여기서 이 마이너스 a라고 쓴 거는 우리가 그냥 사실상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거로부터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이건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어떤 게 있다. 그 어떤 거를 이렇게 기호로 쓴 거예요. 응? 그 어떤 거는 이성들을 만족한다. 덧셈에 대한 행동.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 곱셈에 대해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실수란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지원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다. 근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 이 항등원이요. 항등원이 이미 이게 실수집합에 0이라는 어떤 실수가 있다를 위해서 앞에서 했죠. 응? 그 0하에 위해서 제한을 받아. 항등원이 있는데 그 항등원은 0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걸 꼭 써주셔야 돼. 만약에 어떤 항등원이 있는데 그 항등원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하고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0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꼭 제한을 두셔야 돼. 이놈은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이라는 것 곱셈에 관한 항등원 1은 덧셈에 관한 항등원 0하고는 다르다. 곱셈에 관한 항등원이니까 a 곱하기 1 하나, 1 곱하기 a 하나 항상 a가 된다. 그 다음에 여번인데 여번도 주의하셔야지. 모든 실수가 다 여번을 곱셈에 관한 여번을 같이 갖는 건 아니죠. 응? 어떤 것들만 곱셈에 관해서 여번을 갖지? 0을 제외한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풀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너무 좁아지고 요거 지워도 되죠 이거? 네. 영이 아닌 임의의 실수를 가져오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어떤 성질일까? a 곱하기 요거 읽어봐요. 이거 뭐라고 읽어? A 인버스 그렇게 읽어야 돼요.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으면 안 돼. a 마이너스 1은 뭐를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면 a 인버스라고 읽으셔야 돼. 요거 어디서 되게 많이 실수하냐면 요 기호 있죠? 이거 사실 두 가지로도 쓸 수 있어요. 요게 지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수를 의미할 때는 이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네. 그리고 요게 여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역함수. 그때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기호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쳐다보고 요게 역함수 기호냐, 요게 아니면 역수의 기호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돼. 무조건 그냥 읽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기 지금 저렇게 쓴 거는 이거를 줄이세요. a 곱하기 a 인버스 한 거하고 a 인버스 곱하기 a 한 것이 1이다. 아이고 저기 앞에 썼지 이거. 이런 성질을 이게 이제 실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냈던 실수 집합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냈던 어떤 성질 중에 하나인데, 예?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실수 집합 말고 다른 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집합하는 거를 거의 이제 수집합 이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학이 점점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집합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합에서도 이런 꼴이 막 벌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일컬어서 대수적 구조로 체라고 부릅니다. 체는 영어로는 뭔지 몰라도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보신 적 있지? 언제 들었어? 어? 제가 나와요. 아니 나는 수학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필드라는 말, 뭐 필드에 나간다 뭐 이런 말 봤어요? 응? 운동선수들 축구장에서 공차할 때 필드에서 뭐 이런 말 쓰고 그러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놀기 좋은 곳이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이게 다 안 되고 위에 것만 되고 그러면 놀기가 좀 이것만큼은 좋지는 않겠지. 체라는 구조로 부릅니다. 이거를 나중에 그렇게 부르고 일반적인 체 구조, 이런 대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때쯤 되면 공부하세요. 아니죠? 4학년 2학기인가? 여러분들은 4학년 2학기 알아는 드세요. 나중에 친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저기 덧셈에 대한 성질 4가지, 곱셈에 대한 성질 4가지, 응? 그리고 맨 마지막을 분배 법칙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총 9가지야. 덧셈에 대한 성질 4가지를 쓸 때 제가 앞에다가 A라는 걸 썼죠. 그게 왜 A라고 썼을까? 에디셔널 맞나요? 응? 에디셔널 맞나요? AA를 붙으면 뭐냐? A 어디션 해야 이게 명사고 덧셈. 응? AA를 붙으면 형용사로 바꿔준 거잖아. 그래서 그냥 명사로 부르는 게 좋은데 어디션이 아 에디션 그 덧셈, 영어의 덧셈이에요. 그래서 A라고 쓴 거고요. 그럼 같은 이유로 뭐라고? 멀티플 하면 복수의 이런 뜻인데 명사화시켜. 응? 응, 멀티플리케이션. 그거에 이거는 이거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 왜? 어? 뭐라고? 디바이드는 나누다, 분할하다 이런 뜻이죠. 어? 뭐라고? 데피니션은 정의. 야 이거 참 수학하는 사람들 영어 못하는 게 알고 있구나.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책은 왜 뒤지냐? 그 책이 영어로 안 써져 있는데 나와 있어?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분배는 안 나와요.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트 그게 분배하다예요. 디스트리뷰션. 이건 그 뒤야.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학을 뭐 많이 하고 그럼 수학적 서술을 많이 하고 또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뭐라고 이렇게 쓸 텐데 에? 함수를 꼭 F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죠. 함수 지 맘대로 써도 돼요. 나는 함수를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그래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동의만 해주면. 에?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를 표상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맨 처음에 제시를 할 때 되도록이면 그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이 성질도 이게 덧셈에 관한 성질이니까 A라고 쓴 거고 이건 곱셈에 관한 성질이니까 M이라고 쓴 거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가서 이런 설명을 한다면 A라고 안 쓰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 덧셈이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초등학생을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곱셈이에요, 곱셈이. 이건 영어 문화권이니까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런 체 구조를 갖는다. 이게 이제 실수집합의 전체 정의는 아니고 실수집합이란 내가 뭐라고 잘 말은 못하겠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는 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성별은 남자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의 몇 개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성들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전 세계에서 그 특성을 다 만족하는 사람은 저 친구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 응?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너 키가 얼마냐? 네가 제일 크니? 아니 누가 제일 크냐? 키 제일 큰 사람. 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너는 키가 제일 크진 않을 테니까 조용히 있고. 키 얼마냐? 88. 저 77. 야, 또 저는 75. 나머지는 그 정도 안 되지. 그러면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특징으로 키가 80 이상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하나로 끝나버리죠.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말을 할 때 키가 70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면 많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특징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플러스 뭐 그 중에 남자다. 뭐 그 중에 못생겼다. 뭐 동의하는 거죠? 없다.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그 대상을 지명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집합은 저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 거야. 근데 저거 가지고 저렇게만 하면 다 실수집합이 되느냐? 그건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거는 그러면 요 성질을 가지고 실수집합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뭐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집합으로 볼 때 이 집합은 일단 두 개가 있죠. 원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로부터 이런 성질을 쓰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지. 어떤 게 있어요? 요것도 있죠. 요거는 작년에 안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요게 왜 있어? 요게 있긴 당연히 있어요. 덧셈에 관해서 받쳐져 있으니까. 지금 요게 요렇게 쓰면 더한 결과가 다시 실수다. 곱한 결과가 다시 실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산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1 한 것도 요 안에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뭘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이놈이 0이 아니고 이놈이 2라고는 다른 거다. 이 두 개하고 같은 거라면 요거 다시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따져줘야 되냐면 이게 이것과 이것이 아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지? 어느 것과 친구가? 이게 쉽겠다. 이게 이것과 다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쌤 실수니까 여건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여건의 명제는 더해주면 1과 0과 같다. 그럼 기루법인 사고네요. 네. 같다라고 하자. 같다라고 하면 이 양쪽에다가
1의 덧셈에 관한 여건을 더해주면 같아야 되고, 이쪽은 계산을 하면 0이고, 이쪽은 뭐 결합법칙 한번 쓰고 계산을 하면, 이건 사실은 계산이 아주 구지식하게 하면 좀 몇 단계를 거쳐야 가야 되죠. 이걸 일단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죠. 뭐 근데 이거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건 1이죠.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2하고 0하고 같아져야 된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1은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가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는 다르다. 그럼 또 이제 0하고도 다르다도 이야기해줘야지. 1 더하기 1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이 0이 아니다. 증명해보세요. 저거는 증명 못해요. 이걸로 증명 안 돼.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가정이 사실 더해줘야 돼요. 1은 곱셈에 관한 1이라는 것은 몇 번을 더해도 0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여기다 추가시켜야 돼. 증명 못해요, 이거. 나중에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한도원이 몇 번 더하면 0 되는 그런 경우를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요. 지금은 그냥 믿고 넘어갑시다. 여기다가 뭘 추가시킨다고요? 1은 몇 번을 더해도 0이 되지 않는다. 캐릭터리스틱 0이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 과정을 추가시켜요. 그러면 저건 이제 됐죠? 0 아니잖아. 이걸 추가시키기로 했으니까. 이걸 딱 추가시키면 이건 0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 새로운 거야. 됐지? 그리고 또 만들 수 있죠. 또 새로운 게 있지. 3번 더하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이 3번 더한 게 3번 더한 게 앞에 놓은 어떤 거하고도 다르다. 할 수 있죠. 이거 첫 번째 거 0이 될 수 없죠. 저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1과 같다면 2가 요 놈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될 수 없죠. 요거하고 같으면 1이 0 돼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놈은 이놈하고도 달라.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 수가 있으면 알 수 있다고요. 이거 계속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하면 이제 요 두 개의 존재로 하고 저 성질을 이용해서 요 집합이 원소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원소가 이제 무한히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 원소들을 전부 이제 요걸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요 NOT라고 제가 많이 쓰는데 은하고 NOT 요거는 이렇게 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테이션이라는 거를 약어로 쓴 거예요. NOT 는하고 제가 위에 DEF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거고, 는하고 제가 여기다 풋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놓자, 이거를 놓자, 뭐 이런 식의 기억입니다. 여기 지금 노트라고 쓴 거예요.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2라고 쓰는 거라고요.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썼고, 지금은 우리도 그 표기를 준용하고 있지. 네? 이거를 표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3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대수적 구조하고 0하고 1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지금 뭐까지 하는 거야? 0 포함한 모든 자연수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 이게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 말고 더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곱셈에 관한 여건이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곱셈에 관한 여건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텐데 P의 곱셈에 관한 여건도 있죠. P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P분의 1하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텐데 Q하고를 두 개를 곱한 거 또 있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그럼 그게 뭐야? P분의 Q 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쓴 이 성질로부터 집합 R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유리수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요. 이거 더 설명 안 되겠지, 그지? 유리수가 이런 걸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유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내가 유리수가 뭔지, 뭐 P분의 Q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만들어지는 동작 원리, 만들어지는 그 원리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모든 유리수가 다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부족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충분했었다고. 굉장히 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할 때까지도 이 유리수만 있으면 다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말고 다른 이게 이제 필요입니다. 뭔가 나는 이거를 수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놈은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어떤 필요가 생겨서 근데 그 필요가 한 번만 있고 끝나면 뭐 더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계속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수를 유리수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요 정도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큰 수를 생각을 했고 어떤 연산은 상호과 관계된 문제인데 곱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필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리수까지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는 이거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첫 번째 무리수의 발견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꽤 오래전이라 그래도 그렇다 그러니까 믿읍시다. 최초로 우리가 발견한 무리수는 요거예요. 요것의 길이. 이게 A가 어떤 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A 제곱은 뭐가 돼?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암산을 할 수 있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사람들이 어떤 거는 자기가 하고 싶었냐면 이건 이제 유한한 어떤 성분이죠. 유한한 성분이죠. 그러면 그 모든 성분의 길이는 내가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은 보니까 이거 숫자로 표현 안 되죠. 그때까지의 수는 유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뒷면 보신 적 있죠? 기억나? 예. 응? 유리수라고 하자. 그래서 넘기고 제곱해서 약수 2를 갖는데 나누 떨구고 나면 또 2를 가져서 서로 소인 그러니까 비약분수꼴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 응?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하나만 더 찾아봐. 우리 때는 직각삼각형. 2, 응? 1, 2요. 1, 2, 2. 그래. 얼마야? 루트 이런. 많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런 선분의 길이도 내가 수로 다 표현하고 싶다 숫자로. 그러니까 유리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걸 갖다 집어넣겠다. 한 게 이제 무리수의 등장입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제 수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수를 생각할 때 수직선이 뭐예요? 응? 좀 더 크게 누가 말했지?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표시한 직선. 수를 표시한 직선? 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직선이 수를 표시한 직선, 그러니까 이게 수라는 이야기야? 직선이 수를 하나씩 배양시키는 게 수직선. 아무렇게나.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양수를 대응시키고 왼쪽에는 음수를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저는 이게 수직선. 아무렇게나. 아니요, 이거 순서대로 순서대로만. 대수관계에 따라 대소관계나 순서나 같은 말이지. 일정한 간격. 일정한 관계, 그 일정한 관계는 뭐야? 이거 그 수직선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응? 0 고정시키는 건 맞아요. 0 일단 대응시켜야 돼요. 어느 0을 어딘가 이 직선이 어느 정도인가 0을 대응시켜. 요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하나 반드시 대응시켜야 될 게 있어요. 단수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을 대응시켜요. 이러고 나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2, 3, 4 또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7 이런 게 다 어디에 대응된다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까 누가 뭐라고 말한 거 어떻게 대응시켜? 1이 여기는 2는 어? 1만큼 1 더하기 2니까 왜? 계속해. 너의 실패를 기회 삼아 다른 친구들이 성장하잖아. 2를 1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에서 또 1만큼의 간격만큼 더 1만큼의 강경만큼이 무슨 말인데? 거기서 1의 간격만큼 1의 간격이라는 게 뭔데? 그래서 거기서 1의 간격이라는 말을 하려면 요 개념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합동을 그냥 원시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2를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자화 컴파스를 이용해서 여기 꼭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돌리면 이쪽이 점을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이 2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요 성분하고 이 두 개의 성분이 서로 합동이다. 합동. 나중에 합동의 수학적 엄밀한 정의를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합동이라는 개념은 뭐냐? 요 성분을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이동시키면 요거하고 딱 겹쳐진다. 정확하게 겹쳐진다. 그게 합동의 유클리드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합동의 개념이에요. 도형의 합동이 어떤 도형하고 다른 도형이 합동이다. 이건 뭐냐? 이걸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딱 놓으면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다 포개어진다. 그게 합동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합동의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은 한 번 더 뭐 어떻게 해? 돌려서 3은 그죠? 이게 이제 작도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좋아. 그러면 2분의 1을
갑자기 귀하 시간이 되어버렸네. 0과 1을 지름으로 한 눈의 중심을 찍으면 될것 그걸 어떻게 찍냐고. 자, 내분점을 어떻게 찍냐고, 찾냐고. 작도. 그러니까 작도의 문제라니까. 아.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찾으면 그게 2분의 1이 맞는데, 에? 그 내분점을 어떻게 찾냐고. 이거 정확하지 않나? 그 컴퍼스. 0에서 그래, 컴퍼스로. 원 그리기. 이렇게. 응. 제일 잘 났네. 이렇게 그리고. 에? 1에서 지금. 1에서. 이래서 또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으면 요게 수직이 등분한다. 왜? 원의 성질이 아니라 이거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에요. 그지? 이거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직한데 이게 뭐의 성질이야? 이등변 삼각형. 이게 2분의 1 찍었어? 아, 좋아. 또 해보자. 자, 백인 거. 3분의 1도 찍어보자. 3분의 1. 할 수 있지, 당연히. 너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3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원숭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자,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 1대2 내분점을 찾아서 찍어라. 쭉 2분의 1을 아까 찾았으니까 2분의 1까지 반지름을 쭉 긋고 어. 1에서는 0으로 반지름 1만큼 쭉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2분의 1까지 쭉 긋고 여기서는 0까지 쭉 긋고 그러면 뭔가 이게 나오지. 이렇게 있겠다고? 그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3분의 1점 맞아? 2분의 1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얼마야 저 점은? 음, 4분의 4분의 1이야 진짜? 4분의 1점 찾아서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하면 3분의 1점 나와요? 왜 나한테 물어봐? 야, 자, 0겠지. 2분의 1 찾았지.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중점을, 이거 사실 2분의 1점을 찍는 법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거에 중점을 찍는 법을 아는 거죠. 그 원래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래서 4분의 1 찍었어. 그 다음에 4분의 1하고 2분의 1의 중점을 찾으면 이게 3분의 1? 야, 이 중점의 값이 얼마지? 아니, 응? 4분의 3. 야, 이 계산을 못한단 말이지? 여기 4분의 3. 응? 이거 얼마냐? 4분의 3. 그러니까 8분의 3. 은 3분의 1이 아니지. 아까 이거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가만있어. 누가 이거 4분의 1이라고 그랬나?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4분의 1이 되려면 이게 이쪽 원이 이게 아니라 요걸 지나는 요 원이 됐을 때 2면 4분의 1이죠. 이게요. 응? 잠시만요. 정확하세요. 여기 이쪽은 1을 중심으로 해서 긋고 요거는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긋고 그러면 요 길이는 뭐예요? 2분의 1.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 그런 거죠? 그치? 그때 이제 요거 구워,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금방 구할 수 있겠는데? 삼각형의 넓이 그런 거 이용해서. 넓이를 이렇게 계산해도 같고, 이렇게 계산해도 같고, 그거 이용하면 저 값이 얼마다? 3분의 1은 아닐 것 같지, 대체로? 네. 응? 아, 그림이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지우고. 요거 제가 기하 시간에 하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안으로 자르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밖으로 이렇게 2배, 3배, 4배에서 그리는 건 쉽죠. 그죠? 그래서 2배, 3배, 4배를 그려서 그걸 이용해서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거를 그리는 식으로 3분의 1점, 뭐 n분의 n점 이런 거를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쫙 그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 1이 거지죠?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컴퍼스를 쫙 돌리면.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 3분의 1을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2배 이렇게 2, 3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다음에 요걸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렇죠. 평행선을 그리고 그러면 이게 3분의 1점과 3분의 2점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정리죠. 그리고 배웠죠, 중학교 때. 네. 이렇게 잡혀요. 그냥 놔뒀으면 못 찾았겠지. 배워봐야 쓸 데가 없지.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면 모든 유리수점은 내가 다 이제 수직선이에요. 0하고 0 찍고 1 찍어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합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모든 유리수를 0하고 직선 위에 다 이렇게 찍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직선 위의 각 점과 수하고 대응시켜 놓은 그 상태를 일컬어서 잘 대응시켜 놓은 이런 식으로 잘 대응시켜 놓은 그 직선을 일컬어서 수직선 이렇게 불러요. 그냥 마구 대응시킨 건 아니죠. 1은 저기 찍었다가 2는 뭐 왼쪽으로 갔다가 3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대응시킨 건데 잘이란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시킨 걸 뜻합니다. 혹시 평행선은 어떻게 작별하는지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이렇게 평행선 긋는 거 이거 중학교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수선은 그을 수 있지. 이것도 몰라. 어떻게 그거? 그거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 점에서 이거보다 반지름 더 큰 반지름을 찾아가지고 원을 딱 그려요. 원을 그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걸 지나가 아까처럼 그 중점 구하는 거 있죠? 중점 찾는 거. 그렇게 해서 쫙 이으면 그게 이제 수선이에요. 그지? 수선 그을 줄 알죠? 이제 그러면 평행선은 수선을 2번 그으면 되지. 그 참고로 초등학교 책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초등학교는 그 평행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수직이고 수직이다. 그때 요거하고 요것이 평행이다. 뭘 하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선 딱 해놓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아 이제 저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은 다 수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게 안 된 거냐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세우고 1만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요걸 컴파스로 싹 돌려서 이렇게 얻은 요놈 알고 봤더니 이건 몰랐는데 다 표현됐는 줄 알았어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수하고 다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요놈은 수하고 대응되지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생긴 거지. 그리고 뭐 루트 2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 이런 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빼곡히 무수히 많다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건 빼곡하다. 조밀하다라는 게 촘촘히 이렇게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지금 수여야 되는데 유리수가 아니니까 수가 아닌 거죠.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놈을 수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이제 우리의 완비성 공리예요. 완비성 공리 어떻게 했냐? 요놈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보다 작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작은 유리수들. 유리수는 수잖아요. 어? 그 집합을 생각하면 이 집합의 상한, 상계, 최소 상계 이런 말 아시죠? 네. 어? 상한은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다 어떤 거냐면 이거보다 작은 유리수의 어떤 상한으로 표현되더라. 그러니까 상한을 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수로. 상한을 전부 수로 집어넣자. 그러면 요놈도 들어가는 거죠. 어디가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그거보다 작은 유리수. 열로 수렴하는 유리수는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는데? 단조 증가하면서 절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을 찾아라. 여기가 1이죠? 그지? 네. 그리고 요거 뭐 대충 2보다 작다는 거 알죠? 그럼 첫 번째 유리수를 1로 잡아요. 두 번째 유리수는 어떻게 잡냐? 여기 간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걸 10등분을 해. 요거 어떻게 되죠? 그냥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걸로 쓸게요. 1. 두 번째 유리수는 1.4 유리수잖아요. 세 번째 유리수는 1.41. 네 번째 유리수는 1.414 이렇게 잡아주자고. 그러면 이 유리수로 이루어진 열은 그걸 AN으로 쓰면 AN은 내가 잘 모르는 요 놈으로 단조롭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면서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 모아놓은 집합의 최소 상계가 원래는 수가 아니라고. 수가 아닌 거죠. 유리수만 수라고 할 때 수가 아닌 거죠. 그 최소 상계가 여기에는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게 완비성 공리의 형태예요. 완비성 공리 그걸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임의 부분집합이 위로 6개이면 상한 또는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 상한하고 최소 상계는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최소 상계는 상계 중에 제일 작다는 뜻이고요. 상한은 안쪽에서 제일 큰 걸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을 때도 있고 순서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의 순서 관계는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돼요. 상한을 가지고 있다. 상한을 집어넣자 이 뜻이에요.
아까 영하고 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완비성 공리는 실수 집합이 저기 유리수를 무리수를 포함했는데 유리수가 아닌 어떤 수, 그거 잘 모르는 거, 그놈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 수의 정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로 된 거예요. 그 저수는 어떤 거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직선 위에 뭔가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다 어떤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다 표현되겠죠. 그게 이제 데드키트 컷이라는 집합론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리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수렴하는 수열들의 동치류로 무리수라는 숫자를 정의를 한다고. 유리수열의 극한값이 같은, 그러니까 유리수열 자체를 그냥 그걸로 정의하자. 그게 옛날에 했던 정의고,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식이면 그냥 이렇게 무한합으로 정의해버리면 돼요. 유리수열에. 그죠? 이렇게 가고 조금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자꾸 가서 이렇게 다 더하면 맨 마지막이 극한이 저놈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실수를 만드는 것의, 일단 집합으로 실수를 만드는 것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수 집합은 중학교 때 뭐라고 해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무리수가 뭐야?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수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답하면 안 돼 이제. 보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답할 거지? 응? 네? 퀴즈 첫 번째 문제를 낸다. 그렇게 답하면 빵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유리수를 뺀 게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 집합을 알고 있다면, 근데 이제 실수 집합이 미리 딱 우리한테 주어진 상태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실수 집합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수들을 진짜 하나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만들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확장된 결과가 실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실수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유리수를 뺀 게 무리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적합하진 않다. 그런 의미. 그렇다고 너무 아는 체하고 애들이 못 알아먹도록 설명해도 안 돼. 야, 실수는 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거 다 설명하면 안 된다고. 중학생한테 잘 설명하셔야 돼. 실수 집합이 이걸로 다 끝났냐? 안 그래요. 실수는 맨 처음에 제가 실수는 이렇게 세기 위한 수, 실수의 저거를 세기라고 했죠.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근데 그거 말고 실수는 순서를 표기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여요. 카운팅하고 순서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영어 보시면은 1, 2, 3라는 1, 2, 3이 있죠. 그거 말고 야구에서 1, 2, 1, 3루를 뭐라고 그래? 1, 2, 1, 3루를 영어로 뭐지? 응? 베이스는 홈이고 퍼스트, 그래,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래. 왜 뒷꼬리가 올라가? 서드. 그런 수의 셈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라고요. 세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뭐 요즘은 애가 하나밖에 없지만 옛날에 애들이 여럿이 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수라는 거. 순서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는 우리가 그냥 저거를 생각했던 이유를 보면 그냥 세기 위한 카운팅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널 넘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카디널리티 그런 거 했었죠. 기수. 예. 그 이제 오디널이라는 개념으로 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수도 혹시 하셨나? 예. 서술은 다. 그게 이제 순서수로 본 거예요. 그 무한으로 가면 기수하고 서수가 달라져 버려요. 연산 법칙이. 몰라도 돼요. 어?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집합문책을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올 거야. 안 나와? 잘 모르겠어. 그런 것도 있고요. 어? 그런 것만 있냐? 우리가 실수집합을 수직선을 많이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럼 뭐가 또 있냐면 가깝다 멀다라는 거리 개념도 있어요. 그냥 순서 이렇게 셈다 셈을 할 때 1이 2와 가깝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세기 위한 도구 1하고 2가 그냥 세기 위한 도구라면 근데 그것만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저 수를 기하에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라고요. 기하적인 개념에. 그래서 1이 0하고 1 사이의 0하고 1 사이의 거리를 그냥 1 빼기 0의 절대값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수집합은 그냥 이 집합으로서의 의미 말고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들도 있다. 순서 구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2가 1보다 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는 2가 1보다 크다는 어디도 안 나와요. 2가 1보다 키가 커 뭐가 커? 없잖아 그냥. 크다는 개념이 없다고. 에?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순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수 사이의 거리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 거리도 있어요. 거리가 사실은 뭐로 정의되어 있지? 차의 절대값이죠. 네. 이런 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 거리가 있으면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위상입니다. 그게 3장의 시작이에요.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실직선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죠? 이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2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여기 편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런 게 수렴한다는 게 거리가 있어야 수렴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없으면 수렴한다는 개념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집합은 이걸로 뜻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예. 근데 애들이 얼굴이 안 보이냐?